안녕하세요. 경매트레이더 전사이트입니다. 아직도 공매가 어려우신가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왜 공매가 어렵지 않은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심지어 공매는 온라인 그리고 핸드폰으로도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비드라는 사이트에서 우린 입찰을 하면 되고 클릭 몇 번만으로 낙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고 따라만 오시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공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온비드 사이트가 사기업에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불친절해요. 그게 무슨 의미냐? 처음 들어가 보는 사람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될지, 회원가입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천천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공매 어렵다고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제대로 배우면 지금 바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법원 경매보다 단순하고 정보는 투명하고 경쟁은 적습니다. 이런 공매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면 11월 12일 수요일 오후 8시 하단 고정 댓글에 무료 강의 신청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을 같이 보면 온비드라는 사이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깜깜하죠? 처음에는 이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고, 우리는 개인 사업자, 매매 사업자를 위주로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사업자를 클릭하시면 약관의 동의를 쭉 누르시면 되고요. 실명 회원가입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에 내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상호명,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업종과 업태는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걸 써주시면 되고요. 대표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쓰시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아이디를 쭉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제 회원 가입은 간단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회원 가입을 하시고 나서 나의 온비드를 누르시면은 여기서 인증서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서 등록을 눌러보시면 인증서 안내를 클릭하시면 인증서를 어디에서 발급받아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사업자와 기업, 법인인 경우에는 온비드 전용으로 발급을 받으시면 되고 수수료는 11,000원입니다. 11,000원. 발급 받은 다음에 인증서 등록을 클릭해서 등록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인증서까지 등록이 다 됐다면 그 다음 돈 버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부동산을 클릭을 하시면 물건을 검색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건을 검색할 때 필터 설정을 해놔야 우리가 입찰할 수 있는 물건들만 추려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처분 방식에는 매각이라는 걸 누르시고, 입찰 기간은 저는 보통 한 달 단위로 입찰 기간을 잡습니다. 11월 30일까지 입찰 기간을 잡고, 용도 선택은 주거용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물건을 타겟해서 보시면 돼요. 빌라를 볼 거면 빌라를 보고, 아파트를 볼 거면 아파트를 보시면 됩니다. 아니, 나는 빌라, 아파트 다 볼 건데 하시면은 따로따로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아파트를 분석하는 것과 빌라를 분석하는 건 분석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유형을 쭉 보고 그 다음 유형을 보는 게 집중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 소재지를 어디를 먼저 볼 건지를 정해서 보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아본 지역이거나 아니 제가 잘 아는 지역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범위를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입찰하고 싶은 물건이 나오면 그 물건 먼저 입찰을 하고 그 다음 지역을 보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부산이다, 부산을 누르시고 자산의 구분이 나와요. 자산의 구분. 압류재산이 뭔지, 국유재산이 뭔지, 수탁재산이 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압류재산의 유형과 압류재산이 아닌 유형, 이 두 가지로 나누면 되고요. 압류재산이 뭐냐면 세금을 내지 못해서 나온 물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압류재산 이외의 물건은 뭐냐면 공공기관과 정부에서 매각을 하는 물건, 혹은 은행에서도 자기 자산, 사택을 매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물건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압류재산은 위험한 물건이니까 다른 것만 보면 되나요? 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물건의 양, 건수가 많은 건 압류재산의 물건이 건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압류재산 이외의 물건을 먼저 빠르게 보고 그 다음 압류재산으로 가서 쭉 압류재산을 훑어봅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먼저 압류재산 이외의 용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물건이 쭉 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렬을 할 때 최저 입찰가가 높은 순으로 정렬을 해놓고 봅니다. 그래야 어디 가격까지 볼 수 있는지를 체크를 미리 해놓고 그 가격 이하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체크를 하고요.
그럼 일단 나와 있는 걸 한번 볼까요?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아파트고 집행기관을 보니까 한국전력공사에서 이 물건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영상까지 찍어서 올려줬어요. 심지어 내부도 다 찍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동영상으로. 이사 다 나간 상태고 이렇게 깔끔하게 청소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다 라고 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이 정도로 보여주면은 사실 우리가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측정해서 들어갈 수 있겠죠. 베란다 확장은 안 돼 있다. 이런 것들을 가격에 녹여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물건의 세부 정보와 입찰 정보 이 두 가지만 크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건의 세부 정보는 이 물건의 면적과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나 나왔는지가 나오고요. 입찰 정보를 보시면 이제 권리에 대한 거,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 이 물건이 얼마까지 떨어지는지, 그리고 이 물건이 얼마에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입찰 기간과 최저가가 얼마에 정해져 있는지까지 확인을 할 수 있다. 요런 이제 압류재산 이외의 물건은 이 입찰 공고문, 즉 안내 사항들을 정리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엄청 쉽죠? 그래서 이 안내 사항을 쭉 보고 내가 마음에 들고 한다면 가격만 제대로 분석해서 입찰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압류재산 이외의 물건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 압류재산을 한번 볼까요? 북구의 만덕동이라고 하는 아파트고요. 이 메인 페이지에서 건물의 전용 면적이 84제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억 3,700으로 나와 있고 의뢰 기간은 김해 세무서죠. 세무서. 세금을 체납했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압류재산 공매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담당자의 정보가 여기 나오기 때문에 물건을 보면서 권리상 궁금한 것들은 물어보고 답변을 받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 세부 정보에서는 아까 봤던 것처럼 면적과 이 물건의 위치, 감정평가 금액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압류재산 정보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나오는 주요 내용들을 요약해서 보여주거나 임차 정보에 임차인이 누가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입찰 정보를 보시면 공매는 가격이 일주일에 10% 단위씩 빠집니다. 아까 국유재산 공매, 즉 압류재산 이외의 공매는 가격을 정하는 게 물건을 파는 사람이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일반 매매랑 똑같습니다. 근데 압류재산 공매는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고 일주일 단위에 10%씩 빠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터하는 과정에서 하나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최저 입찰가를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 최저 입찰가가 뭐냐면 내가 이 금액 이상 입찰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최저 입찰가를 어떻게 설정하냐를 보면은 가진 돈이 5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지방을 보실 거면은 보통 대출이 낙찰 금액의 70에서 80% 정도 나옵니다. 이제 수도권은 대출이 조금씩 막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돼요. 지방을 기준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1억 3천을 기준으로 내가 대출을 80%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1억 400 정도를 받는 거죠. 그럼 여기에 5천만 원을 더하면 2,400 정도의 여유 구간이 있죠. 제가 실제 계산을 간편하게 하는 방식은 내가 1억 3천의 낙찰을 받을 거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최소 30% 정도는 투자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1억 6천에 너무 딱 맞춰서 투자하면은 조금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1억 5천, 4천 정도까지 이 맥시멈 라인을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 공매의 경우에는 압류재산 같은 경우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입찰을 하고 목요일에 오픈되는 일정을 가지고 있고 압류재산 외에 공매의 경우에는 진행하는 공공기관에 그냥 자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횡성군에서 아마 사택으로 쓰던 아파트가 이제 입찰이 가능한 아파트가 있어서 이걸로 한번 입찰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내가 조사를 하고 마음에 들면은 이 오른쪽 하단에 입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입찰 버튼을 누르고 개인정보를 확인하시고 동의를 누르고 공고문 확인 쭉 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입찰 방식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그냥 본인 입찰로 보시면 돼요. 온비드는 대리 입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 핸드폰으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입찰 금액, 이 최저 입찰가보다 더 써야 되거든요. 그럼 뭐 8천만 원 해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 보증금 계산을 누르면 실수할 일이 없어. 자동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납부 총액 확인을 누르면 얼마를 내라 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현금으로 낼 건지 고르시면 되는데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계좌이체 현금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행을 내가 선택을 하고 환불받을 계좌를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내가 폐차를 하면 이 보증금 반환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또 수표로 뽑아가지고 법원에 가서
폐차했을 때 법원에서 또 수표 받아가지고 은행 가서 이걸 다시 입금하는 절차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의사항은 딱 한 번만 읽어보면 돼요. 동의하고 입찰서 제출을 누르면 확인 누르시면은 여기서 내가 등록해놨던 공동인증서나 개인의 경우에는 이 간편 인증도 가능합니다. 내가 인증까지 완료하면은 입찰서가 제출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단계까지 얼마나 걸렸죠? 한 3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찰이 쉬운 게 공매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입찰서를 이렇게 마지막에 보여주고요. 내가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어떠한 페널티가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간혹 있는데 이 공매는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그냥 무효 처리됩니다. 그래서 내가 입찰을 한번 예행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공매를 할 때 꼭 필요한 온비드라는 사이트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온비드는 단순한 사이트가 아닙니다. 돈을 버는 시스템이에요. 정확히 알고 실행만 한다면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물건 검색 방법과 온비드 활용법만 익히더라도 실전 공매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싸게 사고 단기간에 수익화한다. 이 원칙은 온비드에서도 통합니다. 공매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시스템만 알면 그리고 매뉴얼만 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으로도 수익화가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 이 온비드를 들어가 보고 물건을 찾아보는 10분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분명히 좋은 물건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공매를 진하게 배우고 수익화를 하고 싶다면 11월 10일 오후 8시 무료 강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단 고정 댓글에 무료 강의 신청 링크를 클릭해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무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공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을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